네, 다음 강연은 아카마이 코리아 신기욱 상무님을 모시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솔루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간에 좀 전처럼 그 질문 올려주시면은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카마이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신기욱입니다. 오늘 제가 제로 트러스터의 핵심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주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들을 한번 쫙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현된 상황에서 어떠한 도입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저도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보긴 했지만 상당히 좀 기억이 좀 새롭네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게 정말 한 12년 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의 이야기가 보면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전에 똑같은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다. 아무것도 믿지 말고 보안의 모든 믿는 것 자체를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을 때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재밌는 컨셉이다.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12년 전에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도 방금 전 세션에서도 이야기됐던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는 상당히 이제 철학적인 아니면 뭐 솔루션의 어떤 집합적인 그런 컨셉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론적인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솔루션,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좀 발전이 됐는데요. 그 지난 단계를 좀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아주 좋은 생각이었다라는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벤더들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보안 벤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우리의 보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요소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점점점 제로 트러스트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실제 구현되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약 한 2년 전부터 현실화가 된 상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제로 트러스트가 왜 발전이 됐고, 그리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화두가 됐고, 왜 중요한 상태고, 실제 현실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면, 현재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현재 인프라스트럭처의 우리 환경은 현대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채택하고 있죠. 어느 회사의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솔루션이 나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온프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스 서비스,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여러 사스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된다라는 게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보안 어택 아니면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 보안을 우리가 잘 이제 제어하고 그리고 보안을 잘 운영하려면 어떤 환경에 어떤 단계로 어떤 공격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컨텍스트를 이제 알아보고 포렌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그런 단계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언제 어떤 순서 단계별로 공격이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공격 방어의 최종 목표를 잡고 그 솔루션을 우리가 도입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뭐 취약성을 뭐 우리가 제거하거나 이런 단계들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지금의 이런 환경에서는 모던화되고 마이크로 서비스화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공격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런 순서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태다라는 게 현재의
지금 공격 패턴이고 보안 사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데 이런 환경에 맞는 그리고 환경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인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들을 잠깐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 주제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솔루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로 트러스트의 어느 영역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가라는 걸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상 이스트 웨스트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레터럴 무브먼트, 횡적 이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안 사고가 침해됐고 침해된 이 시스템에서 그 공격 패턴이 이제 확장되는 레터럴로 무브되는 이런 상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솔루션, 보안 솔루션이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영역이고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트래픽을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이게 첫 번째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솔루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많이들 지금 도입 검토하고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라고 GTNA라는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 검토하고 운영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억세스단에서의 제어를 보안을 강화시키는 솔루션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가 보안 강화해 왔습니다. 노스 사우스 트래픽 보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솔루션, 게 우리가 노스 사우스와 이스트 웨스트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솔루션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방금 전 세션에서도 이야기했던 강력한 신원 확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멀티팩 어센티케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뭐 2차 인증, N차 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좀 더 강화시키고,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뭐 원타임 패스워드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지문 인식을 사용한다든지, 페이스 인식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러한 3차 인증을 통한 그런 신원 확인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그런 단계로 보안을 확장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의 이제 세 번째 그런 솔루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때 인터넷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 과정에서 보안 행동을 다 수행을 하고 인터넷 접속에 안전한 접속, 어떤 말웨어가 감염된 시스템의 접속을 차단시키는 이런 솔루션을 함께 도용함으로써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포괄적인 커버리지가 이제 가능해지고, 그리고 심층적인 그런 보안 레벨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분화된 보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왔던 솔루션, 멀티팩트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서 많이 또 구축하고 운영했을 겁니다. 이 이외에 새로운 영역의 보안 영역이 하나 이제 새롭게 발생이 됐는데요. 그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영역이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러한 보안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오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로 트러스트의 가이드라인 1.0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카마이에서 왔기 때문에 아카마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마켓 넘버 원 리더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핵심 솔루션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제로 트러스트는 액세스, 노스, 사우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단계, VPN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시큐어 액세스를 통해서 내부에 접속한다든지, 이런 액세스단을 계속 보안 영역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단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제로 트러스트 영역입니다. 네트워크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는 저희 아카마이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이제 가트너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가트너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 가장 초기 이니셜 단계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워크로드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영역이고 워크로드 간, 이스트 웨스트 간에 필요한 보안 제로 트러스트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어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포레스트 웨이브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제로 트러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마켓 뭐 1이라는 거 잠깐 좀 저희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세그멘테이션의 영역 관련된 내용이죠. 보시게 되면 조금 전 세션에서 있었지만 인증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의 경계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에 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방금 세션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제로 트러스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이 그럼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새로운 그 개념은 아닙니다. 세그멘테이션은 기존에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가장 아주 오래전부터 도입 검토된 영역이 우리가 그 굉장히 큰 배를 건축할 때 한 군데에 어떤 침수 사고 배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 배에 영향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할 작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컨셉이 세그멘테이션의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 영역에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상태로 방어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디자인, 이게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그동안 해온 부분은 없냐라고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벌써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의외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컨셉인 것처럼 보지만 단순하게 배나 이런 쪽 산업에서 발생된 것뿐만 아니라 이 IT 환경에서도 세그멘테이션은 도입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된 사례가 VLAN이죠. 우리가 VLAN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쪼개고 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레이어 3나 아니면 레이어 3를 통해서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허용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분리시키는 상태로 사용된 거. 이게 이제 VLAN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의 영역 중에 하나인 VLAN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각각의 고객분들한테 가상화된 상태로 가상 리소스를 가상 머신으로 리소스를 할당시켜주는 방식으로 나의 인프라를 나의 본인의 인스턴스를 올리는 이런 상태로 사용되는 첫 번째 컨셉이 VNet 아니면 VPC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자체도 세그멘테이션의 그 내용으로 구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테넌트를 나눴다 아니면 파티션화 시켰다.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본다면 네임스페이스로 쪼갰다. 프로젝트로 오픈 소스에서 해당되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이거를 쪼갰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켰다. 마이크로 서비스화 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든 사례는 다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지만 이거를 잘 활용해서 필요로 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트래픽 제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하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단계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쪼갰고 어플리케이션을 쪼갠 다음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워크로드, 아까 그 가트너가 이야기했던 워크로드 단계에서의 세그멘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가 준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하시면 되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적용된 사례를 한번 그림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적용되기 전에 이제 그림이죠. 굉장히 많은 보안 정책이 이러한 환경, 지금 보시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제로 트러스트의 세그멘테이션의
첫 번째로 한다면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특정 네트워크, 프로덕션 시스템, 뭐 DMZ 구간, 이런 디벨롭 구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가 분할시킨다고 할 수 있는 상태로 세그멘테이션 시킨 게 환경적인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환경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크라운 주얼 서비스,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수행하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단계까지 간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더 딥한 레벨로 간다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는 워크로드나 프로세스 그 자체를 세그멘테이션화 시켜서 분할시켜서 운영하는 상태가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운영하면서 실제 사용자의 액세스에 대한 제어 그리고 우리 서드파티 어떤 그 협력 업체의 접근 제어라든지 그리고 인증 기반의 아이덴티 신원 확인의 멀티팩트 어센티케이션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이 된 상태의 액세스를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단계와 들어온 다음 단계의 접속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면 가장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 망 운영, 어플리케이션 운영이 가능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우리 쉽게 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랜섬웨어에 대한 확산 방어입니다. 아까 그 배에서 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물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서 배가 침수되지 않는 침몰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이제 운영되는 상태인 것처럼 공격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공격에 대해서 감염된 어떤 환경이 일부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감염이 더 이상 확산돼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랜섬웨어를 안정적으로 방어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컨셉이 적용된 게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마이크로 레벨에 적용됐을 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개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을 그러면 활용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5단계,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포레스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일단 그 전 세션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게 가장 먼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5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식별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이 뭐 포레스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를 우리 그 관리자나 아니면 우리 보안 담당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플로우에 대한 이런 매핑화, 맵화, 그래프화라는 부분을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되고 이러한 단계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 드디어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면 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경계에 대한 그러한 경계 보안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라는 경계 보안 단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단계를 3단계로 우리가 보통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계 상태에서 어떤 일에 대한 보안 사고들이 나고 어떤 인시던트들이 발생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적용시키는지 보안 분석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이게 이제 4단계고 그리고 다른 여러 툴과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 연동이 마지막 5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감히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센시티브에 대한 식별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뭐 마켓 리더를 하고 있는 저희 솔루션 쪽의 화면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매칭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식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어떠한 접속 상태들을 가지고 어디랑 어떻게 접속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상태에 대한 도식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계 설정, 우리가 이제 그 링펜싱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경계 보안, 경계 디파인, 경계 정의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전 세션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만들고 설계하는 단계, 얼마나 쉽게 경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보안 사고와 인스턴스가 그 경계를 벗어나면서 발생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서드 파티와 연동,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5단계 중에 하나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카마의 가디코어는 이 5단계 그대로 매핑되는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식별 분류, 그리고 매핑, 플로우 맵에 대한 정보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정의도 가능하고요. 경계 정의,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인스턴스에 대한 확인, 마지막으로 서드 파티 솔루션,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AI 그런 템플릿 보안 설정에 대한 가이드 및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제로 트러스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된 세션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관점 및 그리고 개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2가지 정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걸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 운영이나 이런 보안 팀이나 관리자나 이런 분들 관점에서 하나를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도입 효과가 있는지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션이다 보니까 약간 시간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도입 효과를 보게 된다면 경계 보안에 대한 그런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스코 쪽에서 분석된 내용을 보면 경계 보안 영역이 약 15% 정도의 경계 영역에 그러한 보안 사고나 보안 문제가 있고, 실제 대부분의 보안의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난다라는 이런 방화벽의 어떤 영역. 여기서 방화벽은 네트워크 방화벽뿐만 아니라 차세대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웹 방화벽 이런 다 포함이죠. API 방화벽 다 포함한 겁니다. 그냥 방화벽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지만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러한 방화벽의 85%는 다 내부에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 중에 이제 엔사 쪽의 보안 리더님하고도 좀 얘기를 몇 번 나눠봤는데요. 침입 사고가 일어나서 특정 시스템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에는 요즘은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인포 데스크에 있는 어떤 직원의 PC가 감염되는 것까지 막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다. 근데 이 감염된 PC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걸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든 보안 사고를 방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느끼셨다는 얘기를 이제 얼핏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에 대한 동의를 했고요. 이 이야기는 경계 내부에서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경계 내부에서 보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가 지금 핵심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 내부의 보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격리시킬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네트워크 레벨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공격자의 레터럴 무브, 측면 이동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랜섬웨어나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규정 준수를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아주 쉽게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걸 좀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트러스트가 취약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트러스트 자체가 버너러빌리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제로 트러스트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한 거고, 그 영역이 액세스 단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단 네트워크 영역에 이루어지는 내부의 레터럴 무브먼트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방화벽 우리 그 제로 트러스트 방화벽을 일단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도입하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방화벽과 좀 다른 영역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은 많이 사용하는 방화벽이 정책이 뭐 IP와 포트 레벨을 가지고 보안 정책 존별로 우리가 정책을 세웠다고 한다면 제로 트러스트 컨셉이 적용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방화벽 컨셉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처럼 라벨링을 가지고 디파인되는 어떤 파라미터 속성값을 가지고 보안 정책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보안 정책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함께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처럼 레이블 기반을 통한 보안 정책 레벨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운영 관점에서의 쉬운 방법이고요. 단계적인 그러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 기존 보안 솔루션을 뭐 다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질문에서도 계속 나왔었는데 단계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최종 목표 제로 트러스트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별로 내가 제로 트러스트를 한 단계씩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파이어월 구현이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약간 기존 방화벽이나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방화벽과의 차이점을 좀 보시게 되면 보안 솔루션과의 차이점을 보시게 된다면 네트워크 중심의 팔리시 정책이 기존 방화벽이나 기존 보안 솔루션들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워크로드, 우리가 사용하는 워크로드의 폴리시 정책을 AI 기반의 템플릿화되는 자동화된 그런 보안 정책 가이드를 받으면서 설정하는 그런 정책 적용을 활용하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방화벽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러면 어떠한 도입 효과가 있는가? 일단 그 공격 표면의 감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죠. 공격이 발생되는 영역이 감소하는 거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해당되는 영역에 공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레터럴 무브먼트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의 보안 컨셉으로 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표면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규정 준수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도입됐으니까 그만큼 규정 준수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환경, 뭐 쿠버네티스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렘, 뭐 아니면 뭐 베어메탈 서버 모든 환경에 일괄된 그런 보안 정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제로 트러스트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또 다른 큰 장점입니다. 정책의 일원화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벤더 락인을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클라우드로의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이동됐을 때 아주 쉽게 이동해도 보안 정책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속동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고 운영 효율성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환경, 인프라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상태로 안전한 디지털 자원을 이동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감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여러 솔루션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우리 가트너나 아니면 포레스트 웨이브 또는 우리 그 과기정통부에서 이야기하는 솔루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 볼 만한 그러한 솔루션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보안 제로 트러스트 그런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회사의 임직원들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직원, 우리 C레벨 입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미션처럼 또 뭐, 실제 오시는 것 같고요.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더라도 네네. C레벨 쪽에서 많이 이런 요청들이 오시게 되는데, 가이드라인 1.0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그 구축, 그 솔루션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생소했지만,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도입 검토가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보안 팀에서 억세스단에 대한 네트워크 억세스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다음 멀티팩 신원 강화 이런 것들은 다 해오셨고요. 기존에 가지고 운영하시는 솔루션이었을 겁니다. 이걸로 부족하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는 데는 많은 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를 아키텍처를 확보하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그 안에서 구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기업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구현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전 세션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네네네.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보안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제로 트러스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시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이 가시성을 도식화해서 어떤 세션들이 플로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시성 확보에 대한 솔루션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이 아무래도 SDN 기반이라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온프레미스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SDN 환경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이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SDN은 예.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컨셉의 소프트웨어 디파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네.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그 시큐리티 솔루션, 세그멘테이션 이런 이야기는 보안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프렘 환경을 포함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쿠버네티크스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렘 포함입니다. 이 안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보안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 디파인 방식으로 쉽게 운영될 수 있다는 뜻이지 네트워크의 어떤 플로우를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단계로 움직일 때 어느 단계 어떤 보안 장비를 거치고 움직이는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과는 좀 다른 컨셉입니다. 그래서 SDN이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온프렘 환경이라도 다 구축은 가능하십니다. 네. 그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보호는 네트워크의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의 3대 요소 중 인증 강화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네. 인증 강화가 뭐 이거를, 레터럴 무브먼트 영역과 인증 강화의 영역은 약간 좀, 보안 그 포지션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증 강화는, 나의 외부에 있는 사용자나 내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상태에서의 그 보안 인증을 강화시킨 그런 레벨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접속이 이루어진 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온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에 접속을 하는 그 내부 단에 움직이는 보안 영역이 레터럴 무브먼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3티어 아키텍처 디자인의 뭐 웹서버 그 다음에 와스, 그 다음에 DB 이렇게 접속을 해서 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올라오는 것처럼 네. 웹이 와스 접속하고 와스가 DB 접속하는 이 그 중간 단계들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레터럴 무브먼트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걸 강화시키는 게 강화시킨 솔루션이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다라고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문의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카마이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 아카마이에서는 이제 그 컨설팅 서비스를 제로 트러스트 구축에 도움을 좀 드리려고 헌트라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검토, 전반적인 솔루션 검토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저는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희님께서 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은 국제 표준인 것인가요?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아카마이 솔루션 이름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네. 국제 표준은 아니고요. 네.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아직 표준화가 아직 안 된 거고, 이게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어떤 기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좀 큰 파급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가트너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포레스트 웨이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도입된 상태로 과기정토부도 똑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표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구축하면 많은 그러한 보안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죠? 네, 여기 이제 아카마이 솔루션 이름인가요? 네. 이제 저희 솔루션 이름은 아닙니다. 그죠?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하나의 영역이고,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 벤더들이 동일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아카마이가 리더라는 거를 네, 잠깐 네, 아까 네. 표시를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만의 솔루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카마이에서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류하는 여러 사례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나누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VLAN, VDET, 네임 쉐이프 등의 각각의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 것인지요. 네. 전 슬라이드에서는 사용하고 계신 상태,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사례로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네. 그걸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레벨이 돼야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제로 트러스트까지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드렸던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다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또한 많은 관리 영역과 각 요소들 간의 링크 증가로 전체 로드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네.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좀 더 세분화된 보안 룰 정책이 적용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룰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솔루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구동되는 포인트를 보면 경계 방화벽, 우리가 공통 방화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하나의 집중화된 중앙 집중형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게 확장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탄에 우리가 서버단에 작은 그런 방화벽 정책이 내려와서 운영되는 상태로 이 모든 레벨이 이 보안 정책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정책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이 워크로드, 우리가 구동되는 서버나 이런 서버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그런 보안 정책 룰이 내려온 거죠. 네네. 전체 공통 방화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룰이지만 그게 다 분산돼서 나의 엣지 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노드 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훨씬 더 세분화된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어떤 보안의 어떤 리소스 문제라든지 정책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베스트 프랙티스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모범 사례라고 한다면 실제 도입 사례가 좀 많이 좀 관련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한국에 아까 질문도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도입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은행에서 실제 벌써 적용이 된 사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의 사례 중에 가장 중요한 조금 그래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네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환경이 과거에 그 베어메탈 서버에서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이제는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로 이제 많이 네네. 옮기게 되는 상태로 이게 이제 전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세그멘테이션은 기존의 네트워크 VLAN을 쪼갠다든지 뭐 파티셔너 시킨다든지 VPC를 한다는 이걸로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우리 워커로드 안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서비스 펑션들이 돌기 때문에 그 네. 안에 대한 그 이스트 웨스트의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고요. 뭐 API 그 통신도 엄청나게 많죠. 이 안에서의 실제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 네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도입하게 되면 이 영역의 보안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점이 그대로 다른 데도 똑같은 정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보안 정책, 보안 시큐리티 인포스먼트를 수행할 때는 제로 트러스트를 한 번 좀 꼭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답변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같은 네트워크의 그 VM들을 MSA로 구성할 때 방화벽 정책을 개별로 적용 관리해야 하는지 통합된 관리 콘솔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MSA를 많이 나눴을 때 운영 관리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질문이 길어서 네. 네. 일단 그 서비스 아키텍처 MSA 환경에서 우리가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방금 전에 이제 쿠버네티스 얘기도 했지만 같은 얘기죠. 그 안에서 보안 정책이 어려움을 그대로 지금 질문으로 주신 것 같고요. 네네. 그 구간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방화벽이 그 안에 방화벽이나 뭐 솔루션을 거기다 도입시켜서 프락시처럼 구동시키고 또는 우리가 사이드카 방식으로 뭐 파드에 뭐 옆에 붙여서 보안 정책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를 뭐 프락시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보안 정책의 운영 관리도 좀 어려우시고 그리고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저희 아카마이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다 보니까 실제 구현 사례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사례도 실제 운영 사례도 그 영역을 아주 쉽게 해결해서 운영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MSA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보안 시큐리티 인포스먼트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한번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찾아보시면 원하시는 답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리고 아카마이 솔루션은 에이전트 설치 방식인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네요. 아, 네. 에이전트 설치 방식과 그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 두 가지를 다 함께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네네네.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그런 자산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인포스먼트 레벨이 우리가 구동할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은 이제 가시성과 기본적인 그러한 그 보안 정책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불러주시면 네, 할 수 네네네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방식을 우리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안 공격 패턴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 차단 방식은 오탄 및 미탐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정확성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와 운영자의 개입을 통한 정확도의 개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네, AI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오탐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걸로 판단이 듭니다. 네네. 네, 사실 보안팀에서 가장 좀 숙제 아닌 숙제가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네네네. 오탐을 어떻게 잘 바꿀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된다면 오탐률을 우리가 줄일 수 있겠죠.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AI 머신러닝을 통한 가이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AI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그 의지, 이제 정책 관리를 함께 수정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정책이 바로 적용돼서 실제 인포스먼트를 수행할 수 있다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템플릿화된 AI 정책 적용이라는 이 내용이 학습된 플로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나면 여기서 얻어진 플로우 기반으로 그동안 발생됐던 그러한 플로우에 대한 보안 정책을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일단 가이드가 쫙 나옵니다.
그걸 이제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뭐 허용할 것이냐라는 이런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좀 차별성 중에 하나는 모든 걸 일단 허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허용하고 모니터링하고 인스턴스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거기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오탐을 줄일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도입을 통한 공격 표면 감소 목적을 충족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제한된 밴드위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카마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공격 표면의 감소는 뭐 밴드위스를 줄이거나 이런 거랑은 약간 좀 개념적으로는 좀 약간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 표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영역을 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그 보안 정책이 세밀화되고 이게 하나씩 설정 운영을 하게 된다면, 즉 예를 들어서 서버 단위로 어떤 보안 정책을 한다면 공격 표면에 대한 제어가 서버 그 하나하나 단계까지 이제 공격 영역을 커버링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이걸 또 이제 그 그룹화 시켜서 하나의 그룹으로 똑같은 정책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공격이 발생되는 그런 보안 정책이 큰 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표면이 줄어들었다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똑같은 보안 정책이지만 우리가 다른 공격 표면의 감소를 확보할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망 설계를 가질 수 있고, 이게 이제 경계 보안, 경계 속대 디파인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격 표면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카마이 코리아 신기욱 상무님을 모시고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